이번 강의에서 실습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먼저 데이터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코스 함수를 계산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사각법 소식을 사용해 경사각법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보고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경사각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학습률에 따른 학습 수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선형외기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한 매플란 모듈, 그리고 넘파이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래프의 출력 방향은 브라우저로 설정합니다. 세션 객체는 미리 열어두고 전체 코딩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선 형태의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Y는 W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정하겠습니다. W는 기울기로서 플레이스홀더로 정의합니다. X와 Y는 학습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플레이스홀더로 정의합니다. 플레이스홀더의 데이터 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플로트 32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도의 쉐입 정보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W와 X 데이터를 곱해 예측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차를 제곱해서 모두 더해 평균한 값을 코스 함수로 정의합니다. 주어진 X에 대해서 W에 따라 코스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실제 코스트 값을 계산하기 위해 X, Y 데이터와 W를 딕셔너리를 통해 값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런 함수를 호출해서 텐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코스트를 출력하면 코스 값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트는 텐서이기 때문에 텐서의 값을 출력하고 실제 코스트의 값은 C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W가 마이너스 4일 때 C 값이 190이라고 하는 매우 큰 에러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W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의 코스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코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 값을 매번 반복적으로 타이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for 문장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W가 마이너스 4에서 6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for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루프를 두면서 매번 코스 값을 계산하고 그때의 W 값과 코스 값을 화면에 출력하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4일 때 190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고 점점 값이 줄어들다 점점 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때 최소값 0.02가 됩니다. W에 따라서 코스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변화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스 값을 누적해서 모아놓을 CS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W는 마이너스 4에서 6까지 변화시킵니다. 주어진 X와 Y, W를 사용해 코스트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코스트 값은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CS 변수에 계속 누적시킵니다. 반복문을 종료 후 플롯 함수를 통해 W에 대한 코스 값을 출력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와 같이 U자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W가 1일 때
가장 코스트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W 값이 정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 코드에서는 W가 이를 때 최소값이 0.0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는 -10에서 12까지 구간을 100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W 변화에 따른 코스트 값을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민 함수를 호출하고 그때 W 값을 알기 위해 argmin 함수를 사용합니다. 민 함수는 최소값을 리턴하고 argmin 함수는 그때의 인덱스 값을 리턴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소값은 0.009이고 이때 W의 인덱스는 501이고 W는 1.03입니다. 이전에 정수만 사용했을 때보다 최소값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모든 W에 대해서 코스값을 계산하고 이때 최소값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사강법을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구현해 보겠습니다. 학습률은 0.1로 기울기의 초기값은 2.0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W 값을 실행 시 공급해주기 위해 플레이스홀더로 정의했지만 여기서는 W 값을 내부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학습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변수 타입으로 정의합니다. 코스트는 오차를 제곱해서 더해 평균한 값으로 정의합니다.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에서 W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W 곱하기 X 마이너스 Y 곱하기 X로 정의되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기울기의 평균을 계산해 그라디언트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W 마이너스 학습률 곱하기 그라디언트를 계산하여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학습률만큼 W를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코스트가 작아지도록 W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텐서플로우에서는 W를 어사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정의하게 되면 기존 W가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W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텐서 객체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W에 대한 업데이트 표현은 이처럼 어사인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텐서 연산을 호출할 때마다 W가 업데이트 됩니다.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변수 타입 텐서를 초기화하고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W 값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 이후에 코스 값과 기울기 값을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트는 0.43 정도이고 W는 1.28입니다. 이 값은 2.0의 W를 코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첫 번째 업데이트 했을 때의 코스 값입니다. 일단은 2.0에서 1.28로 W가 작아졌습니다. 학습을 3번 정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한 이후에 코스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W를 10번 업데이트하고 반복할 때마다 코스 값과 W를 출력하는 코드를 포문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W 값은 초기 값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W는 2.0에서 다시 학습을 시작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W가 1.043일 때 코스트가 0.008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20번까지 늘려서 실행해보면 코스 값이
더 줄어들까요?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2번째에 코스 값이 0.00825, 그 이후에 코스 값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하더라도 코스 값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이 이어지는 동안 코스와 기울기 값인 그라디언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전 코드와 달리 텐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런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지 않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업데이트는 출력 값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언더바로 받았고, 코스트는 C로, 그라디언트는 G로 리턴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트와 그라디언트 값은 CS, GS 값에 계속 누적합니다. 코스 변화와 그라디언트 변화를 플롯 함수를 통해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코스 변화이고 오렌지색이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코스의 경우에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급격하게 코스 값이 낮아지고 결국은 0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라디언트 값도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특정 횟수가 지나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사강법으로 학습을 수행할 때 학습 횟수는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습을 계속 하더라도 코스의 변화가 없으면 학습을 종료하도록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전 코스트 올드 C와 현재 코스의 C 값을 빼서 이 값이 0.00001보다 작으면 브레이크문을 만나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학습 횟수를 10번으로 해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10번 반복하도록 설정하였지만 중단 조건에 의해 7번 만에 학습이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학습 횟수를 1000번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 횟수를 1000번으로 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1000번을 학습하도록 했지만 중단 조건에 의해 위와 같이 동일하게 7번 만에 학습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학습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래프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습 데이터를 플롯 함수를 통해 그린색의 동그라미로 출력합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W 값을 메모리로 가져오고 W 언더바에 저장합니다. 확인을 위해 W 언더바 값을 출력합니다. 그런 다음 플롯 함수에 X축에는 학습 데이터인 X 데이터를, Y축에는 X 언더바 곱하기 X 데이터를 계산한 예측 값을 넣어 파란색 직선으로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습 이후 최종 W는 1.043입니다. 그래프에서 초록색 4개의 점은 학습 데이터를, 파란색 직선은 W 언더바를 사용해 추정한 4개의 점을 직선으로 이은 것을 의미합니다. 초록색 점과 파란색 직선을 보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오차 없이 전체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W의 초기 값에 따라서 수렴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 초기 값이 -3, 3, 0.2, 1.2일 때 각각의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W의 초기 값을 WS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텐서플로우 관련 코드는 변하지 않았지만 W의 초기 값이 여러 개일 때 각각의 경사해강법 알고리즘을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가 반복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 변화량을 그래프 하나로 출력하기 위해 각 그래프의 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지정했고 4번의 루프를 돌고 각각 13번씩 W를 업데이트합니다. 4번의 루프를 도는 외부 포문에서 W를 초기화해주고 예측값과 코스값, 경사하강법을 정의합니다. 4번의 루프를 도는 이유는 4개의 서로 다른 초기값을 가지고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습률은 0.1로 동일합니다. 나머지 코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초기값에 따른 코스 변화는 그래프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W가 1 근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값이 1.2에서 시작하는 검은색의 그래프일 경우에는 바로 수렴됨을 알 수 있고 초기값이 0.2인 파란색 그래프일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루프를 돌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초기값이 3.0인 초록색 그래프일 경우에는 7번 정도의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값이 정답에서 많이 떨어진 -3인 빨간색 그래프일 경우에는 여러 번 학습을 수행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초기값이 얼마에서 시작하건 간에 매우 빠르게 학습을 마친 후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기값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학습률에 따라서 수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률의 값을 LRS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이 코드에서 학습률은 0.1, 0.01, 0.001 3개를 사용했고 각각의 학습률에 따른 코스 변화량을 그래프로 그리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의 색은 R, G, B를 사용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관련된 코드가 반복문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이전 코드와 달라진 부분을 보면 학습률이 3개이기 때문에 외부 포문을 3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포문에서 W를 3.0으로 동일하게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학습 횟수를 30으로 설정했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동일합니다. 코드를 실행해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률이 0.1인 빨간색 그래프일 때는 7번 정도 루프를 돈 후에 빠르게 수렴하며 학습률이 0.01인 초록색 그래프는 느리지만 완만한 형태로 학습 곡선을 그리며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학습률이 0.001인 파란색 그래프는 꾸준히 코스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학습 횟수를 30으로 설정했을 때 수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학습 횟수를 30에서 300으로 늘려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for 문이 반복 횟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3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동일합니다. 코드를 실행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습률이 0.1인 빨간색 그래프일 때는 빠르게 수렴하며 학습률이 0.01인 초록색 그래프도 비교적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률이 적은 0.00001인 파란색 그래프일 경우에도 이전 결과와 다르게 완만한 학습 곡선을 그리며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학습률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느리게 수렴하기 때문에 학습을 많이 해야 하며 반면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빠르게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률이 크면 복잡한 분포에서는 최적점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사하강법을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 텐서플로우는 기본 경사하강법을 포함해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경사하강법을 직접 구현할 때는 W 지점에서 기울기도 계산해야 되고 W를 업데이트하는 수식도 정의해야 하지만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처럼 코스트와 학습률만 정의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호출하면 됩니다.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학습 횟수를 100으로 설정하여 학습을 시킨 후 코스 변화량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코드는 없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습 후 업데이트된 최종 결과값 W는 대략 1.17이며 마지막 코스트 값은 0.37 정도입니다. 텐서플로우는 도함수를 계산할 때 미분 계단 시 발생하는 여러 요인 때문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코스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학습 파라미터가 추가되어도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가설을 y는 wx에서 y는 wx 플러스 b로 변경하겠습니다. b가 0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게 되고 b가 0이 아니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최적의 직선을 찾게 됩니다. b도 학습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변수 타입 텐서를 생성하고 초기값은 0입니다. 그리고 학습 모델에 대한 가정을 y는 wx에서 y는 wx 플러스 b로 변경합니다.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자, 이후 코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100번의 학습 후 w가 1.14, b가 0.15가 되고 마지막 코스의 값은 0.41 정도입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경사하강법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공부 시간 대비 수학 점수를 예측하는 문제를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경사하강법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X 데이터는 공부 시간이고 Y 데이터는 이에 대한 수학 점수입니다. 이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경향성을 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부 시간과 수학 점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할 파라미터 W와 B를 정의하고 모두 1.0으로 초기화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설은 Y는 WX 플러스 B로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코스 함수는 오차를 제곱해 이를 모두 더한 값을 사용했는데 데이터가 클 경우 이 값이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차를 제곱해 평균을 구하고 이에 대해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값이 발산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학습률을 0.1로 해서 텐서플로우가 제공하고 있는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으로 W와 B를 최적화합니다.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1000번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매 학습 시 코스트와 W의 값을 계산하며 200번에 한 번씩 현재 스텝, 코스트, W, B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000번을 학습했지만 여전히 코스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가 더 줄어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학습 횟수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학습 횟수를 10,000번으로 변경하고 2000번마다 한 번씩 스텝, 코스트, WB 값을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 값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학습 횟수를 30,000번으로 변경하고 5000번마다 한 번씩 스텝,
코스트, W, B 값을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습을 3만 번까지 수행했을 때 코스트는 2만 5천 번 정도의 수준에서 더 이상 코스트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된 W가 25.32이고 B가 353.13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W와 B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H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오차가 존재하지만 학습 모델이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도에 따른 피부암 사망률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그 경향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CSV 파일에는 위도별 인구 1000만 명당 사망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49개이고 각각의 데이터는 첫 번째 위도 데이터, 두 번째 인구 1000만 명당 사망률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형태를 그래프로 그려서 어떤 특성을 갖는지 보겠습니다. X 데이터의 위도 데이터를, Y 데이터의 인구 1000만 명당 사망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X 데이터를 X축, Y 데이터를 Y축으로 설정하여 빨간색 점으로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위도가 클수록 피부암에 대한 사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시켜 위도가 33일 때 사망률이 얼마나 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할 학습 파라미터는 W와 B이고 특별히 초기 값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 1.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는 Wx 플러스 B의 직선으로 가정합니다. 코스 함수는 위에서 사용했던 오차에 대한 평균 제곱근을 사용합니다. 학습률은 0.1이고 텐서플로우가 제공하고 있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전 각종 변수들은 초기화하겠습니다. 학습의 수는 5만 번으로 설정합니다. 학습을 수행할 때마다 CS 리스트에 현재 코스트 값을 추가해주며 5000번마다 코스트와 W, B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학습을 완료한 후 코스트 값이 들어있는 CS 리스트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습이 수행되면서 코스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5,000번 정도 학습했을 때 더 이상 코스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W는 0.12, B는 219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뭔가 학습이 잘 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는 오히려 처음보다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잘 학습이 되었는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고 학습 데이터 모델은 파란색으로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학습이 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습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위도의 범위는 최대 47.5이고 1000만 명당 사망률은 220이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학습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적절하게 작은 값으로 스케일링한 후에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이를 데이터 정규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가장 큰 값으로 나눠 모든 데이터를 0에서 1로 정규화하겠습니다. x의 최대값이 대략 50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50으로 나눠주고 y인 경우에 대략 최대값이 250이기 때문에 250으로 나눴습니다. x 데이터, y 데이터는 모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됩니다. 정규화한 후에 동일한 코드를 사용해 학습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학습은 3000번 정도 수행합니다.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학습 결과를 보면 3000번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가 0.08로 매우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 후 업데이트된 최종 W 값은 -1.2, B는 1.5입니다. 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래프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빨간색 점으로, 학습 직선은 파란색으로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차가 존재하지만 비교적 학습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시킨 W와 B, 즉 학습 모델을 사용해 위도가 33일 때 사망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리딕트에는 33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일반 파이썬 타입에 대해서 자동으로 텐서 타입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위도가 33일 때 사망률이 -38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값이 나오는 이유는 학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정규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규화할 때 나눠준 값을 반영해서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규화할 때 입력값 x를 50으로 나누고 y값은 255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위도 33을 50으로 나누어 학습 모델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모델의 결과값에 250을 곱해야 위도 33도에서 사망률이 됩니다. 사망률은 180입니다. 이와 같이 학습 데이터는 일정한 범위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할 필요가 있고 정규화한 후에는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이전 예제에서는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최대값을 직접 찾았지만 이번에는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 축을 보면 x축과 y축이 모두 0에서 1로 정규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부분의 코드는 동일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습 후 업데이트된 최종 W 값은 -1.2, B는 1.7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출력된 그래프를 보아도 학습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학습이 수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값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값으로 스케일링한 후에 위도 33도에서의 사망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 33을 학습 데이터 x의 최대값을 나눠주고 나온 결과값에 학습 데이터의 y의 최대값을 곱합니다. 따라서 위도 33도에서의 사망률은 196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연립방정식과 역행렬을 사용해 최적의 W와 B를 구해서 이번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미지수보다 많기 때문에 의사역행렬을 사용해 학습해를 구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행렬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텐서는 반드시 랭크 2에 행렬로 정의되어야 하고 행과 열의 크기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49개 1차원이기 때문에
XY 텐서는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T는 49개의 1로 이루어진 컬럼 벡터 형태의 행렬이고 A는 X 행렬에 T를 붙여서 49/2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역행렬 공식을 사용해 A에 대한 역행렬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Y를 곱해서 W와 B의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의 첫 번째 값이 W이고 두 번째 값이 B입니다. 즉 대략 W는 마이너스 1.2이며 B는 1.6입니다. 위 학습 결과와 비교했을 때 두 알고리즘의 학습회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반복적으로 오차를 줄여가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역행렬을 이용한 방법은 공식을 통해 한 번에 빠르게 학습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역행렬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스턴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보스턴 하우징 CSV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의 개수는 506개이고 각각의 데이터는 15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성은 공간의 크기이고 16번째 특성이 집값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간의 크기에 따른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그래프로 우선 출력하겠습니다. X에 집 공간의 크기 데이터, Y에 집값 데이터를 넣고 빨간색 점으로 출력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X축, Y축의 값이 범위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도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numPy의 max 함수를 사용해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합니다. 그래프로 출력해보면 전체 데이터가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수행하며 코스 변화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정할 학습 파라미터는 W와 B이고 특별히 가중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초기값을 1.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는 wx 플러스 b의 직선으로 가정합니다. 코스 함수로는 위에서 사용했던 오차에 대한 평균 제곱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학습률은 0.1이고 텐서플로우가 제공하고 있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학습 횟수를 4000번으로 설정한 후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학습을 시킬 때마다 CS 리스트에 코스트 값을 추가해주며 1000번마다 스텝, 코스트, WB를 출력합니다. 학습이 완료된 후 코스트 값들이 들어있는 CS 리스트를 사용해 그래프를 그립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2000번 정도에서 코스트 값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W와 B 값은 대략 1.59, 마이너스 0.69입니다. 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선형으로 모델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직선이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과 역행렬을 사용해 최적의 W와 B를 구해서 이번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수가 미지수보다 많기 때문에 의사역행렬을 사용해 학습회를 구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행렬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텐서는 랭크 2의 행렬로 정의되어야 하고 행과 열의 크기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509개의 1차원이기 때문에 XY 텐서는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t는 506개의 1로 이루어진 컬럼 벡터의 행렬이고 a는 x 행렬에 t를 붙여서 506바이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역행렬 공식을 사용해 a에 대한 역행렬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y를 곱해서 w와 b의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의 첫 번째 값이 w이고 두 번째 값이 b입니다. 즉 대략 w는 1.59이고 b는 마이너스 0.69입니다. 위 학습 결과가 비교했을 때 두 알고리즘의 학습해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